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상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요. 성폭력은 성폭력의 개념, 그리고 잘못된 통념으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폭력에서 학교폭력의 개념하고 학교폭력의 특성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에서는 데이트폭력 개념하고 데이트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의 특성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은 무엇인가? 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경제적인 폭력, 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었고, 아동학대가 잘 신고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 방법이라든지 절차, 신고에 대한 또 두려움, 또 신고 기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경제적인 폭력, 유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은폐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이 하나의 가정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폭력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다른 범죄 유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희대를 이제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들, 강호손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유영철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었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이라는 얘기는 정말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이라는 것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건데,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우리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형법이라든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금 이 근거를 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강간이라든지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 청소년이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이 우리가 이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세간에서 떠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폭력은 매우 흔치 않는 범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잘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자료는 지금 대검찰청 2021년 범죄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성폭력 범죄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잠시 지금 조금 미미하게 지금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10년 동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성폭력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또 이런 잘못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대 여성들이 성폭력의 이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한 40% 가까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많기는 하나 지금 보시면 연령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지금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10대 어린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젊고 매력적인 여성만 대상으로 하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이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잘못된 통념이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을 한다. 자, 지금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타인이 가장 많긴 합니다. 특히 지금 색깔별로 보시면 청소년이라든지 성인 같은 경우에서도 타인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말고도 보시면은 고용관계, 친구, 애인, 친족, 이웃지인 같은 즉 이 관계는 뭐냐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대면을 했던 우리 알고 있는 사이, 지인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모르는 낯선 사람에서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서도 성폭력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이라고 하면 성폭력은 어두운 밤에 야외에서만 일어나냐? 보시면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후라든지 저녁, 오전, 새벽 시간대도 많이 발생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폭력은 어두운 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맞기는 하나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만 일어나냐? 지금 보시면은 노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보다는 주거지라든지 교통수단, 숙박업소, 유용 접객업소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폭력은 어두운 밤에 야외에서만 일어난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통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그리고 꼭 야외가 아닌 주거지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공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성폭력의 피해도 절대적으로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연결되는 관계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 개념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논의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 밑에 지금 보시면은 출처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여러 다양한 유형들의 이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들어간다. 그래서 논의됐던 부분이 학교 내외, 학교 안에서만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의,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률을 통해서는 학교 내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게 학교 폭력이 과연 어떠한 특성들로 발생을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자료는 이제 교육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급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학교 폭력 피해가 한 3.8% 가까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0.9%, 고등학교가 0.3%. 즉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교 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유형으로서는 언어 폭력 제일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폭력, 집단폭력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42.8% 언어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가 37.8%, 고등학교가 40%,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교가 14.6%, 중학교가 15.5%, 고등학교가 11.8%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12.9%, 중학교가 14.3%, 고등학교가 15.4%로 지금 이제 초중고에서 언어폭력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장소가 학교 안이냐 아니면 학교 밖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교실 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은 학교 안이고요. 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교, 학원 및 주변, 집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 안이 학교 밖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현재 지금 보시면은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학교 폭력이 초중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단 순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서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놀이터 등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리다 보니까는 뭐 학원 가는 시간보다는 친구들이랑 이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들,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밖에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놀이터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사이버 공간, 뭐 요새 아이들 보면 다 핸드폰,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라는 차이를 이제 연령대별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피해만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피해를 확인하면 또 가해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로 학교 급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1.3%, 중학교 0.3%, 고등학교가 0.1%. 그럼 아까 피해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가 피해든 가해든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해 유형에서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언어폭력이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도 언어폭력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높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장난이라든지 이유가 없다. 그냥 나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이 친구랑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보면 장난 및 이유. 아직 저희가 그냥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치고 또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나는 폭력으로서 느끼게 되는
그래서 피해 학생들에게서, 가해 학생들에게서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또 가해를 하게 되는 이유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해야, 갈등이라는 순위가 저희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가해,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난으로,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응답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또 피해 학생들은 그게 정말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목격한 학생들의 입장에선 이게 진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한 7.3%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입니다. 즉 우리가 피해라든지 가해라든지 목격을 확인했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지금 피해, 가해, 목격에서 다 동일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격 후 행동을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위로라든지 도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3자들도 같이 함께 막 그 학교폭력 피해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라든지 도움을 해준다라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를 말린다라는 것도 저희가 현재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제지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저희가 데이트 폭력의 이제 이 담당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여성진흥원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거,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성적인 거, 신체적인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1년 경찰 백서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2016년에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9,364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8,945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4년 사이에 지금 2배 가까운 수치가 증가를 했다. 즉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정말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는 데이트 폭력은 남성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여성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 지금 피해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 폭행으로 가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한 19.9%, 근 2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연령을 살펴봤을 때는 20, 30대가 65.2%, 40, 50대가 28.9%.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성을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성을 만나게 되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에서 제일 많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이제 폭행, 상해,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행,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감금, 협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거 침입, 성폭력, 살인.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폭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져 나간다는 정말 무서운 우리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통계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데이트 폭력 직후에는 과연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통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아니면 핸드폰에 뭐 내용을 다 알려고 한다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전부 다 통제의 느낌, 통제로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은 폭력이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옷 단속, 우리가 옷차림 같은 경우도 야 그런 옷 입지 마라고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인데도 폭력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정서, 경제적인 폭력 같은 경우를 우리가 피해를 경험을 하게 되면 헤어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40.1%, 화나고 있다라는 게, 화나고 분노한다는 것도 역시 40.1%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 우울이 37.2%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무섭고 두렵다, 그리고 헤어지고 싶다라는 순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폭력을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면 화나고 분노, 그 다음에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 요청을 한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통제 같은 경우는 없다가 더 훨씬 지금 66.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정서, 경제적인 폭력에서도 60.9%가 없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에서도 없다가 지금 있다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도움을 요청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 대상으로서는 친구, 동료, 선후배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 전문 상담기관, 경찰, 상대방의 부모, 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서도 담당 기관은 아까 제가 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 선후배로 인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에서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시게 되면 참고 헤어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 사랑 싸움이니 둘이 대화로 잘 해결을 해라.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응답 순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도움 요청한 상대방에서도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 선후배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데이트 폭력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막 싸웁니다. 언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욕설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전쟁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갈등이 있으면 저런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갈등이라는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갈등을 저희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졌을 때 저희가 또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은 악순환처럼 학교폭력이라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다 보면 저희가 부모님에게 사랑이라든지 애정 같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 폭력을 당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부모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할 거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집을 가기 싫어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이성을 만나서 이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성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든다라고 하면 가정폭력에서 성폭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성폭력에 대해서 당연하시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다른 성폭력이 피해로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성폭력이 또다시 가해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부부간의 폭력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시간 동안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봤던 것은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부부에 대한 살인, 부부에 대한 강간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까지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폭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나아가서는 살인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가정폭력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대물림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것처럼 보시게 되면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폭력은 또 다른 범죄 피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씨앗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우리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 즉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살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노인학대, 아동학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로서 나아가는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정폭력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은 주변에서 우리가 발생을 한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내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보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찰은 이런 가정폭력 신고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에 대한 신변 노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발생하면 여러분들 언제라도 신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계 차시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